여러분은 쉽게 생각하고 어렵게 경험하는 것과 어렵게 생각하고 쉽게 경험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하면 좀 덜 어렵겠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반대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냥 하면 되지. 그래 놓고 막상 낚시를 할 때 어쩔 줄 몰라 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낚시를 할 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뭐 얘기들이 오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속꽃질이를 배울 때 튜브톱으로 했거든요. 내림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랬더니 딱 들려오는 대답이 왜 띄워서 하느냐 였어요. 그래서 띄운 거 아니다 그러니까 튜브톱 사용한 거면 띄운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 줬어요. 채비가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걸.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림은 솔리드, 솟구찌리는 튜브톱,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튜브톱으로 하면 밥을 띄울 수 있고 솔리드로 하면 못 띄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죠. 톱의 종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림과 솟구찌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림은 솔리드, 솟구찌리는 튜브톱. 그러면 솔리드를 쓰면 내림이 되고 튜브톱을 쓰면 솟구찌리가 되고, 김치를 포크로 먹으면 양식이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한식이고,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솟구찌리와 내림의 구별은 톱 종류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채비도 아닙니다. 내림은 입질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춰 놓은 낚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림 낚시도 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입질을 위한 것만 생각합니다.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림은 찰나에 맞춘 낚시입니다. 속고치리는 일본 낚시 이게 다 그렇지만 입질로 결정되지만 핵심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내림과 되돌림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 전체를 합쳐서 속꽃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비는 육안으로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1.5m에서 내림을 하거나 속고를 하거나 채비는 거의 똑같죠. 물론 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보려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낚시할 때 보면 내림하시는 분들이 한 바늘 닫기, 두 바늘 닫기, 맞나요? 찾아봐야지. 한 번씩 이게
맞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채비 상태로 낚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채비 상태. 채비 상태에 따라서 이 낚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채비가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느냐 이잖아요. 근데 이 뭐 일본 낚시에서도 그렇게 표현해요. 두 바늘 닿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밸런스 속꽃줄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단차 속꽃줄이라고 해요. 이거는 두 바늘의 밸런스로 낚시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밸런스가 맞다는 거예요, 서로. 단차는 밸런스가 안 맞는 낚시가 되는 거죠. 바닥에 채비가 두 바늘 한 바늘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속꽃질이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요, 떡밥과 찌입니다. 내림 낚시도 그렇고 올림 낚시도 그렇고 채비를 진짜 신경 씁니다. 뭘 신경 쓰냐 하면 목줄 길이, 그 다음에 각도, 물속에서 각도가 어떻게 되나. 이건 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채비를 올리면 그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채비를 올리면 뭐 바닥에서 먹이가 봉돌이 이렇게 있으면, 먹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먹어서 올리면 이 봉돌이 어디에까지 올라갈 때 표현이 될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림에서도 아예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속꽃질이 하는 사람들은 그림 이렇게 안 그립니다. 속꽃질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로 그림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입질을 하면 표현이 될까 안 될까 한번 보세요. 내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표현이 되나 안 되나에 엄청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챔질 속도가 빨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속꽃질이는요 뭘 하냐 하면 채비 각도, 물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겠죠. 채비 각도, 그 다음에 표현이 되는가, 이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각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뭘 신경 쓰냐 하면 찌를 신경 씁니다. 물속의 각도를 볼라 하지 않고 찌를 읽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왜? 이 찌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물속에 있는 정보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속꽃질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채비의 각도가 아니라 찌를 읽어내는 것이고, 이 찌를 읽어 가지고 떡밥으로 대응합니다. 떡밥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훑어 달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떡밥을 매번 던질 때마다 크기나 모양과 압력들을 바꾸어 가면서 움직임을 살려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건드림과 입질, 네, 이게 이제 헛방도 나올 수 있고 정업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 내는 거죠. 속구줄이도요, 즈라시를 줄 때 플러스도 하지만 마이너스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바늘이 뜨는 경우도 살짝 발생하죠. 근데 이거 밥 달면 붙었다가 뜨겠죠. 근데 뭐 어느 게 맞느냐? 그게 아니고요. 찌에 어떤 반응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낚시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배울 때 찌를 잘 봐라 이러더라고요. 찌를 잘 보세요. 찌 뭐 내림의 시대였으니까 찌에 뭐 입질밖에 더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찌를 보라 그래서 찌를 계속 보다 보니까 찌에 나오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사인 같은 거죠. 그 안에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찌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찌가 말을 합니다 라고 놀래서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제 낚시가 진짜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찌를요,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채비가 어떠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내림 채비와 내림 떡밥을 갖다 주고 찌 포함입니다. 찌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낚시가 내림일까요? 속구질일까요? 속구질입니다. 저는 뭘 하느냐 하면 채비를 갖다 주면 저부력, 예를 들어서 솔리드 톱을 이용한 속구질을 구사하겠죠. 무슨 떡밥을 가져다 주든 내가 여기에 맞춰서 구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부력 솔리드예요. 그 다음에 떡밥은 어분, 보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늘은 한 4호 이렇게 출발하겠죠. 목줄은 25에 30. 자, 이렇게 했어요. 양어장을 가든 뭐 어딜 가든 갔겠죠. 가서 보고 저는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해보고 이게 맞으면 진행. 틀리면 변화를 주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내림 스타일이니까 내림으로 해라. 찌는 그대로 사용한다 합시다. 너무 저부력인데 이러면 목줄을 15에서 20 정도로 줄여버릴 수 있어요. 부대 끼면. 그리고 오븐하고 보리를 갖다 주면 아마 보리는 잘 안 쓰거나 아니면 보리를 먼저 불려서 가시라고 날리는 게 없도록 해서 오븐을 추가해서 좀 돌려버릴 거예요. 몇 바퀴. 그렇게 해서 작은 밥에 양당구를 할 겁니다. 작은 밥에 양당구. 왜? 솔리드잖아요. 그리고 뻗어 던지기 안 합니다. 가뜩이나 저부력이고 목내림도 안 되는데 떨궈 넣기 하죠.
그리고 낚시를 해보고 도저히 휘둘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초이길이나 오화세 속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속고찌리는요, 이 떡봉어 낚시는 뭐 향어가 대상어종이든 뭐 상관없어요. 찌를 읽고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고 대응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해서 어떻게든 막 입질을 포착해서 잡아내는 입질 포착형 낚시가 아니고 대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채비의 각도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찌를 보면서 목내림 폭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죠? 목내림 폭은 나오는지, 되돌림 속도는 맞는지, 낙하 중에 풀림이 나와서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확산이 과한지 아닌지, 입질 템포가 빠른지 느린지 이런 거 체크하면서 대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잖아요, 내리면. 근데 어떻게 낚시가 똑같습니까? 다르지.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 그러면 속구찌리를 구사하다가 내림하고 채비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건 내림입니까? 계속 속구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대응 중에 내림하고 동일한 채비가 된 거지. 구사가 다르잖아요. 축구공으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축구하고 족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다 하면 안 되지. 저는 이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달라요. 다르니까 다르다고 하는데 왜 자꾸 비슷하다고 얘기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르다고 왜 얘기하느냐. 내가 이거 막 짬뽕으로 비벼서 하고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건가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인정해줘야 될 이유도 없고, 예.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저에게 동의하는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하면 되고, 동의하기 싫으면 짬뽕 하고 싶다 그러면 짬뽕 하면 되지. 짬뽕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럼 뭐 짜장면 먹든 짬뽕 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하면 이도 저도 아닌 낚시가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과정, 내용이 사실상 민물 낚시 중에서 가장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노지에, 올해 같은 경우 노지 가면 고기가 안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잡아요? 고기는 배수가 돼도 안 들어오고 홍수가 나도 안 들어오고 더워도 안 들어오고 추우면 안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일주일 내내 낚시만 다닐 수도 없잖아요. 예. 가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안 맞으면 제대로 잘못 걸리면 매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는 낚시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구사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을 저는 명백하게 경험해요.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 구사했는지도 보여요. 다음에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건 더 연습하고 노력하고. 저는 그래서 이 낚시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림 낚시가 좋으면 내림도 그렇게 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고 설명하면 되죠. 그리고 관리터나 노지에서 그 메커니즘대로 구사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에 이제 일본이래 들어가서 가끔씩 봅니다. 혹시 내림 낚시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다 옛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구찌리랑 이렇게 짬뽕된 얘기밖에 없어요. 누가 제대로 한번 이 장르를 정립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건 아는데요. 제가 하는 이 낚시는 제가 만든 낚시가 아니고 저도 공부해서 익혀서 15년이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갔는데 이게 메커니즘이 맞지 않고 엉터리다 이러면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걸 넘어갑니다. 고기 잡는데 뭐 여기서 내가 무슨 뭐 전통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만 이 낚시가 붕어를 잡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최고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업적이 여기서는 절대 무시 못하는 거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똑같은 환경은 아니고 다른 환경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필드를 한 100군데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스타일 낚시 잘하는 사람들하고 일본에서 그 제일 고수들하고 모아놓고 낚시 한번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환경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100군데 정도 한다고 해보세요. 변화를 읽고 대응하고 적응하고 구현해내는 거 못 따라갑니다. 더 잘하고 싶으면 우리가 더 노력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도 우리말 영어를 정착시켜 보려고 제가 그래서 바닥 낚시, 바닥층 낚시 이렇게 일부러 구별해 보잖아요. 이거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내림하고 속꽃질이는 비슷한 채비로 구사해도 개념이 다릅니다. 저한테 100번을 얘기해도 다릅니다. 그리고 내림 낚시에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입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낚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지. 그게 우월하면 그거 했죠.
그리고 내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림이 낫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 자유잖아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 자유도 없이 낚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저는 제 낚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걸 공부하고 나누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낚시를 재밌게 하십시오.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좀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네. 내가 해왔던 거니까 이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차피 물고기 잡는 거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그거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초보자분들이 이 둘에 대한 개념을 비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리움과 속고찌리는 비벼 먹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든지는 자유지만 비비지는 마십시오. 비비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여러분 안에서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개념의 충돌이.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정쩡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십시오. 떡붕어 낚시 잘 하고 싶으면요. 찌를 읽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읽어내야 일이 됩니다. 못 읽어내면 못합니다. 찌를 읽는다, 못 읽는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가 지금 앞을 볼 수 있다, 없다, 그거랑 같습니다. 못 보면 못 걸어갈 거 아니에요. 봐야 가든지 말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읽고 대응하면 됩니다. 대응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상관없습니다. 노력해서도 잘하면 되는 거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뭐가 틀렸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의 그 무한한 변화가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걸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저수지도 그 다음 주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과정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래도 찌를 읽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떡밥을 잘 못 먹네, 점도가 많네, 풀림이 부족하네, 고기의 밀도가 높네, 고기가 약간 물러서 있네, 공략층이 다르네,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대응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낚시에 대한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그냥요 붕어 낚시라고 생각하십시오. 붕어 낚시. 붕어 낚시 맞습니다. 네. 붕어 낚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네,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공부하실 분들은 재미있게 공부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많이 봐주십시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네, 구독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여러분에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필요한 분들은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긴 영상을 지루하잖아요. 저는 편집을 하니까 제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지루할 수도 있는 영상을 과정이라고 존중해 주면서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낚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못 봬도 이분들은 이제 영상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이분들은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낚시를 대하면서 스스로 정진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안 했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낚시를 더 재밌게 깊이 있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하여튼 꾸준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저의 길을 가고 그 길이 맞으면 만나게 되고 그런 거죠. 네, 재밌게 낚시하시고 재밌게 공부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